자, 이번에 배울 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들은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실제로 풀어보시면은 이제 어떤 문제들인지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번에 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용은 무엇이냐면 급수거든요. 이 급수가 뭐냐면요, 수를 무한히 더하는 거거든요. 예,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표현이 급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은 k는 1부터 n까지 a의 k 라든가 아니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있는 게 급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뜻은 이런 식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이거죠. 아니, 무한계를 더하면, 근데 일단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렇잖아. 무한대는 뭐야? 상태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상태보다 수학 쪽에서 좀 더 약간, 수학 쪽에서는 좀 더 이런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영역이 좋아요. 영역. 그러니까 일단 무한대가 어떤 특정 값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무한대는 아주 큰 수들이 있는 영역으로 생각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상태가 맞긴 해, 원래. 좀 더 정확한데, 이게 수학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좀 더 와닿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엄청 큰 아이들이 모여있는 영역. 근데, 영역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쨌든 수를 무한히 더할 건데, 이게 무한히 더하면 결국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쨌든, 얘네가 이제 수렴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 예를 들어 이제 3 더하기 3?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등등등 더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0을 계속 더해주고 있어야 멈추겠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쵸? 마지막에 0을 더해야만 멈추겠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더해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하다가 마지막에 0.01만 계속 더한다고 치면은 이 0.01도 결국 무한계를 더하게 되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급수라고 부른다 했어요? 무한히 더하는 거. 급수가 수렴하려면, 위에다 쓸게요. 일단 급수가 수렴하려면 이 멘트가 중요한데, 적어도 그 친구의 무한 번째는 0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한 번째가 0이더라도 수렴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보여줄게요. 무한 번째가 0이어도 수렴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 번째가 0인 것 중에 수렴하지 않는 애 첫 번째 아이는 이 친구인데요. 이제 리미트 안 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만 똑 떼어주고 얘가 n이니까 이 친구의 무한 번째는 얼마니? 얘잖아. 0이에요. 그쵸?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얘도 언젠가 계속 0을 더한다는 건데 얘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얘는 원래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루트 n 더하기 루트 n이니까 0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증명할 때는 약간 역설적으로 유리화를 한번 합니다. 유래를 해서 보면은 이게 왜 수렴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위아래 이 녀석의 켤레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한번 1 넣어볼게요. 자, 2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어봤는데, 그러면은, 자,
뭐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하니까 하다 보면 결국 앞에선 마이너스 1이 남았고 자,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니까 뒤에서는 플러스가 남을 거예요. 그쵸?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네요? 발산이 돼요. 이 케이스는 좀 알아둡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최소 무한문자가 0이어야 하지만 무한문자가 0이 됐다 해도 수렴 안 할 때가 있어요. 급수가. 이렇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얘랑 또 대표주자 하나만 더 배워볼 거예요. 네. 아닌 걸 먼저 배우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 그래도 네, 배워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제 예찬이가 잘 써주시면 되겠고 예찬아 근데 혹시 너 그 모태신앙이야?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 어디야? 기독교야? 그러니까 이름이 예찬이가 그 예수님 찬양 맞지? 네. 그치. 근데 왜 아냐면은 선생님이 아는 군대 선임 중에서 이름이 진짜 서예찬인 사람이 있었어. 그때 처음 알았지. 예찬이 교회 잘 나가고 있어? 괜찮아. 그래? 가긴 가? 일요일에 근데 좀 바쁠 수도 있잖아. 그래도 갈 수 있어? 가긴 가? 아침. 아침에? 오케이. 그럼 엄마 아빠랑 같이 가겠네? 오케이. 알았어. 좋아요. 자. 강호 선생님도 교회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구나. 그래요. 자, 볼게요. 이제 이런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찬이가 썼으니까, 또 안 되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안 되는 걸 또 볼게요. 아주 간단한 애 중에 하나가 얘가 안 돼요. 얘 무한문자 0이거든요? 얘가 안 되는 게 이제 써볼게요. 이런 친구잖아요. 여기까지만 써볼 건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무한분의 1이니까 계속 0을 더하게 될 건데도 얘는 발산한답니다. 어떻게 발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다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얘보다 좀 작은 애를 한번 써볼게요. 네. 얘보다 작은 애 중에 이런 애가 있대요. 한 번만 써볼게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친구는 위에 있는 친구가 작아요. 1이 2분의 1 더 작죠? 3보다 4분의 1 더 작죠? 5보다 6보다 7보다 더 작아요. 근데 밑에 거 이거 더해보면 얘 2분의 1, 얘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죠. 예. 2분의 1이 n개 나온다는 발산하겠네요. 그쵸? 위에 것도 발산하겠죠. 더 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유증명법은 오히려 경시에 필요하니까 한번 쓰시죠. 네, 오히려 저애보다 좀 작은 아이로서 증명하는 방법이 또 이제 이렇게 증명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의외로 이건 약간 경시적 마인드예요. 네. 중학생도 할 수 있는 마인드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n분의 1에 관련된 애를 쭉 더해봤는데 세상에 나 수렴하지 않네? 뭐 이런 거죠. 네. 누구를 비교했죠? 더 작은 아이로. 원래 위에 거로 있는 그대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심화 과정이거나 아니면 대학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딱 중학교 레벨로 이제 증명할 수 있죠. 근데, 요런데, 있잖아. 이제 둘 다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거 팁 하나만 줄게. 예찬이가 좀 잘하니까. 웃긴 거는 있잖아. 자, 봐봐.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 루트 n분의 1 있잖아. 이런 애가 있다 치자. 얘는 수렴해. 얘는 수렴 안 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봐봐. 위에 거는 이제 n의 2분의 1제곱이랑 좀 관련이 있고, 루트니까. 얘는 n의 1제곱분의 1인 거고, 얘는 n의 2분의 3제곱분의 1이거든? 잘 들어봐. 최고차항 개수가 이거는 그냥 팁이야. 1보다 크면 수렴해. 최고차항 개수가 1 이하면은 발산해.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왜 그런지 내가 증명하지 않을게. 너무 과정이 좀 위로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애들도 이건 증명 안 하니까 알아두기만 해.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를 예찬이가 보고 얘는 개수가 2분의 1 이런 애들이야. 얘는 발산하겠다. 1까지는 발산해.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 넘어가는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이 넘어가면 수렴해. 이건 수렴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개수예요. 개수는 차수요, 차수. 미안해요. 차수군요. 차수가, 예, 그렇죠? 네. 그냥 외워만 드세요. 쓸모가 언제 있을래나?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우리 급수 문제들은 되게, 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시그마 무한대로 갈 때 n이 1부터 an이 일단 수렴한대. 얘가 이미 수렴한다고 정리가 됐으면은 얘는 무조건 0이 맞죠? 무한번째가 무조건 0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 친구의 무한번째는 무조건 0이었을 겁니다. 그럼 수렴했겠죠. 반대로 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이래 라고 했을 때 시그마가 수렴하느냐? 시그마가 수렴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거짓인 거죠. 그쵸? 얘는 거짓이죠. 방금 전에 발레를 보여드렸죠? 거짓이 되는 예시를 보여드렸죠? 얘는 참이고요. 예, 일단 이미 수렴해? 일단 수렴했어? 그러면은 무한번째는 0이지. 근데 무한번째 0이야. 무조건 수렴해? 아니라는 거지. 예, 아닌 걸 보여줬고. 자, 이제 이 급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열의 등비급수 말고, 등비수열의 급수 말고, 일반적인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단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가운데가 사라지는 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그마,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최고차항 개수가 n제곱이죠. 차수가 얘는 수렴할 거예요. 얘 무한대로 가면 0이고, 근데 이건 예찬이가 이미 배웠다시피 이건 대수에서도 배우는 건데 부분분수 때문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면서 예찬이가 해보면은 이제 한 번만 더 쓸게요.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더 대수보다 쉬워지는데 예찬이가 해보니까 이 가운데 없어집니다. 그쵸? 없어지고 그럼 남는 게 이거밖에 안 남는데 자,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가 0이에요. 답이 그냥 1입니다. 이게 더 쉽죠, 이제. 대수보다. 대수는 여기가 막 분수 나오면 막 통분하고 막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는데, 예, 급수에서는, 대수에서 배우는 수열에서는 그런데 급수에서는 마지막 게 0으로 가니까, 무한문제 0이니까 나오는 거죠. 가운데가 없어지는 것도 이런 게 있죠. 방금 전에 했죠. 시그마 같은, 루트 같은 걸 방금 전에 봤는데, 루트도 없어지죠. 자, 로그도 있을 거예요. 로그는 곱하기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가운데가 사라지는 수열이 주로 나올 겁니다. 수렴하려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운데 없어지게 만들어 보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이거 말고 등비급수죠. 네. 등비급수 한번 보겠습니다. 등비급수는 방금 전에 얘기한 일반급수랑 약간 달라요. 자, 등비급수인데 그러니까 등비급수는 말 뜻을 보면은 등비수열의 급수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한다는 게 결국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 곱하기 r의 n-1 요거를 합해본다는 거거든요. 사실 얘는 아까 다시 말했지만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시그마 n까지 a의 k 즉 a 곱하기 r의 k-1인 건데요. 둘이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1 넣으면은 a 더하기 a r 해서 a r의 무한제곱 한다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만 따지면 a 더하기 a r 더하기 a의 r 제곱 더하기 해서 a의 r의 n-1제곱 한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볼게요. 그러면은
예찬이가 이걸 알아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아니까 1-r분의 이걸로 일단 쓸게요. 자, a의 1-r의 n제곱인 걸 알 거예요. 공식, 그쵸? 이걸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예찬이가 얘를 보면서 이 아이가 수렴을 하려면은 아무리 봐도 n이 달려있는 이 친구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공비가 1보다 커지면 발산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작다면 공비가 1과 -1 사이라면 얘가 0이 되면서 1-r분의 a만 남겠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 봐보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의 급수도 수렴하려면 어쨌든 자 a의 n번째, 그러니까 이 녀석의 무한번째가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등비수열의 급수 수렴하려면은 일단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an이 딱 0이 나오려면 조건이 뭐여야 되냐? 공비가 일단은 이래야 되겠죠. 등호가 있으면 안 되죠. 딱 0이 나올 거니까. 그쵸? 이제 등비급수에서는 여기에 등호가 없죠. 하나 더 있다면 첫째 항이 0인 거죠. 그쵸? 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극한을 수렴하게 하는 거는 여기 등호가 있는데 급수는 등호 있으면 안 되죠. 무한번째 0이어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근데 웃긴 게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 잘 보세요. 리미트 다시 보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야. 그러면은 예찬아 급수 수렴하니? 예, 아니죠. 그쵸? 무조건 아니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등비수열의 급수에서는 이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등비수열이면요. 그러면은 an이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합도 그냥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든 수열 대상으로 물어보면 거짓이 맞아요. 안 되는 애들이 있었죠. 뭐 n분의 1이라든가, 그쵸? 근데 등비수열 내부에서는 마지막 번째가 0이면요. 다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완전 고3 내신용이라 예찬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만약에 선생님을 보고 있다면, 그때 이제 말해줄 내용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 수열에서는 안 되는데, 거짓인데, 반례가 있는데, 반대 예시가 있는데, 등비수열 내부에서만큼은 다 돼요. 아시겠죠?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게 수렴하려면 다시 한번, 어쨌든 이게 0이 되려면 조건이 뭐다? 이거였잖아요. 그쵸? 네, A가 0인 것도 잠깐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이미 이 아이가 수렴한다고 치면, 어차피 R이 1과 -1 사이였을 거니까, 그러면 이거 빵 되면서 무조건 급수의 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공식은 조금 기억을 합시다. 알았죠? 이것도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비랑 첫째 항만 알면 더하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실제로 예찬아 진짜 수렴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자. 아니 쌤 진짜로 등비수열 무한대로 더하면 수렴합니까? 좀 감이 좀 안 오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거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보여줄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중학생 버전으로 경치하면 참 좋죠. 예찬아 이게 넓이가 이게 1이야.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정사각형이야. 넓이 1이거든?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이 등비 수열, 공비 2분의 1인 얘가 수렴하는지를 볼게. 자, 넓이 1, 그 다음에 2분의 1짜리 더해볼게. 이 넓이 2분의 1이겠다. 더했다. 넓이 4분의 1짜리 더할게. 8분의 1짜리 더할게. 느낌이 뭐지? 16분의 1짜리 더할게. 32분의 1짜리 더해볼게. 64분의 1짜리? 있잖아, 이거 아무리 더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치?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 맞아요. 2에 가까워지겠죠. 수렴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 무한히 더하는 게
의외로 수렴할 때가 있다더라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다 배웠으니까 예찬이가 이제 이미 한 번 했는데도 열심히 들어주는 모습이 좋아서 선생님의 기분이 좀 좋고요. 이제 뒤에 문제를 몇 개 풀고 예찬이 숙제를 내줄 거예요. 영상을 보는 하윤이도 이제 60번까지 숙제인데 많이 고달플 겁니다. 힘들 건데 네. 많이 풀어오시면 선생님이 질문 많이 받아줄 거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나서 그 뒤에 남은 시간에 또 이제 선생님이 다 안 풀어준 문제들 클리닉으로 또 마저 다 오답을 하고 갈 거예요. 예찬이가 토요일은 시간이 좀 되지? 아닌가? 토요일에 몇 시, 우리 여기 3시에 끝나면 바로 뒤에 뭐 있어? 뭐 있어? 과학학원 있어. 아, 몇 시에 끝나? 끝나고 국어학원 9시. 아, 안 되겠네. 잠깐만. 토요일에 그러면은 일찍 오면 몇 시야? 그러니까 일찍은 올 수 있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오케이. 일찍은 올 수 있지만 힘들 수도 있겠다는 거고. 화목은 끝나고 뒤에 뭐 있어? 또 끝나고 오늘 3시에 끝나면 4시에 과학. 아, 또 영어 있어서. 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 예찬아. 너 안 힘드냐, 진짜? 좀 힘들어. 아, 맞긴 하다. 좀 힘들긴 할 수도 있겠다. 예찬아, 그러면 선생님이 한 3시 반까지는 수업해도 돼? 만약에 좀 더 하면? 중간에 밥 먹어야 돼, 혹시? 1시에 먹고. 아, 먹고 와서? 아, 해도 돼. 오케이. 그러면 과학 끝나고 그럼 잠깐 밥 먹고 국어 가는 거야? 아, 그래? 과학 끝나고 밥 먹는 시간 있어? 아, 없어요. 없어? 그럼 원래, 어떡하냐? 1시에 먹고 왔는데 그러면. 네. 또 학원에 1시에 가죠. 아, 그거 줘? 오케이, 일단 알겠어. 자,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 그러면. 자, 2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29번? 아니에요. 31번을 볼게요. 미안해요. 31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에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이 있는데, 자, 이 친구를 한번 쭉 더해달라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통분을 하기를 원해서 얘를 통분해 보니까 n 플러스 2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이 오는 것 같아요. 통분해 보니까. 자, 그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1, 2, 3, 4를 넣어볼 건데 1을 넣으니까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인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더하기, 자, 2를 넣으면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쭉 더할 건데 로그는 더하기 곱하기니까 이제 곱하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가만히 보니까 크로스로 가운데가 역시 없어지는 애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것까지 없어질 거니까 남은 애가 분모는 1 곱하기 n 플러스 2만 남았고 분자는 2 n 플러스 1이 남았어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로그에 2가 되었죠. 아직 우리 리미트 적용 안 했으니까. 네, n 무한대로 적용해 봤어요. 여기 적용하면은 2가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더라. 이제 예찬이가 알면 되겠고. 자, 36번을 볼까요? 36번 수렴하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눈으로만 풀어볼 건데, 기억번은 안 돼요. 안에 있는 게 0으로 안 가요. 무한 문제가. 당연히 탈락이죠. 니은번은 0으로 가고, 최고차가 얘는 2차죠. 되겠다. 지급번은 0으로 가는데, 최고차가 얘는 2분의 1이니까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걸으면 편하겠죠.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예찬이가 이제 만약에 고3 미적분 내신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겠죠. 영재고는 근데 고3 때 미적분 내신을 안 하고, 미적분 2를 안 하고 고2 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 그럴 거야, 아마. 고3 때 주기 졸업도 많아서 아마 고2 때까지 자르고 고3 때는 이제
그냥 그 조기도록 못한 친구들 남아서 또 이제 수능 공부하고 이런 걸 할 거야, 아마도.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앞에 급수는 이제 예찬이가 할 수 있고 39번부터 좀 해볼게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게 n제곱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n 마이너스 2제곱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등비수열이 아니지만, 시그마의 특성과 등등을 한껏 활용해서 6분의 4의 n제곱에 4 하나 빼고, 빼기 시그마는 이렇게 갈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9분의 1에 2분의 1의 n제곱으로 여기 3분의 2로 바꿔줄게요. 요거 찢어버린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이건 등비수열로 보이죠. 됐어요? 예. 잠깐만요. 천아 그러면 등비수열의 급수인데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공식 쓰자. 공식 지웠네.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얼마지? 첫째 항은 3분의 그치 얘네 1 넣으면 되지. 자, 이게 정답이니까 8이죠. 여기는. 자, 이쪽은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식을 쓰면 좋죠. 등비급수가 이게 좋아요. 첫째 항이 18분의 1이에요. 네, 그쵸. 빼면 되겠죠. 여기가 8이고요. 앞에가 뒤에 게 9분의 1이죠. 그래서 9분의 71이야. 세상에나 이렇게 나왔네요. 네, 4번의 정답이 있었어요. 그쵸? 네. 요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43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이제 아까 가이드를 준 게 있죠. 자, 등비급수가 나왔는데, 7의 2n제곱분의 3x 플러스 1의 n제곱인데, 자, 이 급수가 등비급수가 수렴하고 싶대요. 등비급수 수렴하는 수렴 조건은 그냥 공비가 이거이면 됩니다. 얘가 무한문자가 0이면 돼요. 그쵸? 따라서 예찬이가 일단은 공비를 찾아볼 건데 공비가 이거예요. n제곱으로 묶는 게 항상 옳고 공비는 49분의 3x 플러스 1이고 이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등비급수는 무한번째가 0이면 수렴해요. 일반 수열은 무한번째가 0이어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네, 안 하는 애들이 있었죠. 얘를 풀어주면 되니까 역시 예찬이한테 어려운 일은 없네요. 마이너스 49, 3x, 49 더하기 1을 이제 양옆에 빼주면 48, 마이너스 50 되었죠. x가 마3분의 50 16인데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xx인가요? 그럼 마 16부터 15를 보면 되겠네요. 30. 그쵸, 32개죠? 네, 답이 4번입니다. 예, 어려운 건 아니었고 이제 다음에 할 것들은 사실 오늘 할 건 끝났는데 안 해도 되는 거를 좀 잘라볼게요. 49번, 50번은 x를 치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이라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걸 할까 했는데 얘를 하진 않겠습니다. 얘는 안 하고 이제 예찬이가 나머지는 잘해와 봐야 되는데 뒤에 있는 도형 문제 몇 개만 좀 해볼 예정이에요. 선생님이 53번하고 56번을 한번 풀어줄 예정이거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예찬이가 풀어와야 됩니다. 53, 6번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과학학원은 어디야? 네. 과학학원 어디야? 예찬아? 유명한. 이명이야. 네. 오케이. 그 어디냐라고 물어본 게 사실 그 학원 이름을 물어봤다기보다 거리가 얼마나 되냐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 이명 다니는구나.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가는 길이 좀 멀거나 이러면 선생님이 좀 끝내는 시간을 조절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화목토가 싹 다 수학 다음에 과학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과학을 화목토 가는 거야? 아니면 안 가는 때가 있어? 화목토 1,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이런 애들이 있고, 반직선인 것 같은데, 얘가 있고, 이게 4래요. 여기까지가 길이가 4랍니다. 그래, 여기가 P0.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수선의 발을 좀 멀리 하자. 멀리 하자. 여기가 P0. 수선의 발 내려, 다시 수선의 발 내려, 수선의 발 내려, 이래야도 계속 가자는 거죠? 그쵸? 그래요. 뭐, 왜 이런 행동을 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간다 쳤을 때, P0, P1 더하기, P1 더하기, P2 더하기, 길이를 구해달라 했어요. 자, 볼게요. 네, 이런 문제는 이제 경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자, 예찬이가 아마 이 길이가 2인 건 알 거고요. 여기가 30도니까, 2대 1대 1:3 비율이니까, 예찬이가 이걸 알죠. 얘와, 그러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를 무한히 해달라는 건데,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넘어갈 때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죠. 얼마죠? 맞아요. 이미 끝났죠? 얘에다가 2분의 루트 3배 한 거, 또 2분의 루트 3배 한 거, 이거를 쭉 더한다는 건 등비급수죠. 그러니까 예찬이 첫째 항 알죠? 공비 알죠? 공비 2분의 루트 3이라며요. 이게 정답입니다. 되게 쉽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이 공식 1-r분의 a가 등비급수의 합이라는 거. 그쵸? 공비 알고 첫째 항 알면은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되게 쉽죠? 자, 그러니까 이제 56번은 사실 할 수 있는데, 예찬이가 너무 심심할래나? 56번 선생님이 2분 줄 테니까 풀어볼래? 한번 해봐. 56번. 선생님은 그림만 그려놓고 있을게. 아, 3번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그럼 맞는지만 확인해 줄게요. 자, 넓이가 9파인 C1이라 했으니까 반지름이 3인데 내접하는 정삼각형 그렸고요. 반지름이 3이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잠깐만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그런데 여기에 또 내접하는 원을 그리겠대요. 그럼 나 이러면 되겠다.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으로 갈 때 반지름이 얼마가 바뀌었냐를 보면 되겠네. 아니 근데 뭐야 이게? 첫 번째 원의 그치?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3, 두 번째 원 여기 반지름 2분의 3이겠다. 예찬이도 알다시피 여기 30도잖아. 그치? 이미 2대1 비율이네? 그쵸?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 갈 때 뭐야? 공비가 2분의 1배 되는 거잖아. 1-2분의 1분의 잠깐만 둘레의 길이 맞죠? 첫 번째 항의 둘레의 길이 6파이잖아요. 그쵸? 답이 12파이예요. 쉽죠? 그쵸? 잘했어요, 3번. 네. 예찬이가 잘해놓고 5 하는 게 있는 게 이제, 그럼 예찬아, 60번 푼 다음에, 60번 나중에 숙제할 때 잘 풀어보고, 와봐. 선생님이 예찬이가 60번을 어떻게 푸는지를 꼭 보고 싶긴 해. 어차피 경치 때문에 도형을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예찬이가 이제 도형에 대한 감이 살아있냐? 60번을 보고 판단할 거거든? 자, 다음 시간 숙제 그래서 어디까지다? 맞아요. 60번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찬아,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 다음 날에는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인데, 삼각함수 극한과 미분이 조금 한 2타임 정도? 예찬아, 그거 내가 얘기 안 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 있잖아. 다음 주 목요일에 원래 학원 방학이라서 수업을 안 할 뻔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싶거든? 가능할까? 목요일에 어디 안 가지? 어디 안 가? 7월 30일인가 그럴 거야. 알았지? 31일인가 30일인가? 하여튼 다음 주, 잠깐 오늘
다음 주 목요일 7월 30일이야. 그러니까 그날 원래 학원 방학이라 쉬는데 그냥 수업할게. 그리고 어머님이 그거 뭐 학원비 혹시 여쭤보시면 그거 안 받을게. 선생님이 그냥 할 테니까 예찬이네 미적분 2 좀 더 많이 수업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목요일에 보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해줄게. 일단은 숙제하고 토요일에 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찬아, 혹시 숙제를 못 해올 것 같으면은 미리 좀 일찍 학원을 와. 알았지? 좋아요. 수고하셨어요.